네,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시장의 베테랑에게 지금부터 한 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약간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코스피만 보더라도 0.85% 상승이니까 뚜렷하게 오르는구나, 상승 분위기구나 싶지만 또 들여다보면은 하락 종목의 수가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냉철하게 분석을 해보면서 지금 상황에 대한 판단 그리고 조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명성욱 어드바이저와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서두에서 살짝 언급을 하긴 했는데 지수 자체, 특히 코스피가 좋다라고는 볼 수는 있겠지만 또 하락 종목의 수가 많아서 약간의 왜곡 현상이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가 조금 헷갈리는 오늘장인 것 같습니다. 다만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그래도 기대를 할 만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2300선까지 저희 내다볼 수 있는 시점일지요. 위원님의 판단 궁금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은요, 위기를 기회로,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겨운 이런 상황이죠. 주가의 변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극대화되는 장중에 주가의 변동이 아주 크게 나오면서 좀 힘겨운 이런 시장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장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회의 장세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여러 가지 내용들, 최근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우리가 재탕, 삼탕, 그러니까 약이라는 게 처음에 효과가 있지 뭐 재탕하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최근의 내용은 뭐 대부분이 똑같은 내용이죠. 인플레이션 잡겠다, 금리 올리겠다, 달러 강세, 그럼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런 시나리오는 너무나 식상한 내용이고, 그래서 시장은 내성이 생긴 모습이에요. 따라서 지금 9월 달 CPI 발표한 날 지수가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시장은 변화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달러 행진이 전개되는데 외국인은 우리 시장에서 18거래일 연속 거래소 시장을 매수의 모습입니다. 물론 중간에 37억 정도 하루 매도를 했는데 그날도 외국인은 장중에 2천억 이상 팔았어요. 2천억 이상 팔다가 결국 마이너스 37억 수준이니까 결국 그날도 기세는 상당히 매수세로 전개되는 강달러의 외국인의 매수. 외국인의 매수는 대한민국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근래 외국인 매수의 거의 70% 수준의 반전의 모습이 전개됐습니다. 시가총액 1위와 2위에 대한 외국인의 이런 행보는 시장 바닥권을 충분히 만드는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지금 반도체 전반은 앞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부각이 되잖아요. 경기 침체되면 경기 민감 산업 반도체는 어려운 게 현실이죠. 그런데 여기다 주가를 갖다 접목시키면 주가는 이런 부분을, 경기가 앞으로 침체되고 어려울 것이라는 부분을 주가는 선반영한다. 그래서 주가가 충분히 반도체 관련 전반의 기업들이 충분히 하락의 모습을 보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매수가 전개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은 대장이, 형님이 앞서면 또 작은 형도 따라가겠죠. 그리고 동생들도, 반도체 전반의 기업들이 최근에 저점에서 한 단계 도약이 전개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반도체가 안정이 된다라면 그러면 시장에 크게 밀릴 소지는 별로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한 2달 정도 남았잖아요. 이 2달간은 시장 안정된 모습 속에 너무나 좋은 기업들이 너무나 싼 가격에 거래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잘 공략해서 요 연말 2달 동안 좀 집중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참 힘겨운 이런 뉴스들은 계속 나옵니다. 최근에 이제 레고랜드발 기업들의 자금 경세 우려, 이런 게 상당히 부각이 되죠. 레고랜드는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지급 보증, 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지자체, 약간 포괄적으로 보면 정부에서
보증을 안 쓴다면 회사채는 어떻게 되는 걸? 회사를 믿을 수 있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런 내용으로 특히 건설사들의 주가가 많이 빠지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주가는 지금 안정을 찾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러시아 참 진짜 문제잖아요. 옆 나라 중국은 사면임하면서 시황제가 등극을 하고 러시아의 푸틴은 광기에 빠져가지고 이제 핵 훈련 이런 걸 미국에 통보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장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잘해서 수익을 내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야 레고랜드발 회사채 문제, 자금 경색 문제, 러시아 또 핵 훈련한다. 이러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투자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많은 종목군들이 이런 장세에서 너무나 싼 모습을 보인다. 첫 번째 반도체 전반의 주식들. 삼성전자 지금 제법 올랐습니다. 하이닉스 저점에서 15에서 20% 수준 올랐습니다. 그럼 좀 걱정이 되잖아요. 너무 좀 올랐는데. 근데 주가는 이럴 때 필요한 단어가 뭐냐면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주식은 좀 올랐어. 야 그리고 문제가 심각해. 자금 경색이라든지 또 러시아 핵 훈련한데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런 걱정의 벽을 타고 주가가 오릅니다. 그 단적인 예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니까 지난주에도 역시 동일한 말씀을 드렸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주의 깊게 보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미국 전 세계에 반도체 메모리 3위의 기업이죠. 실적 어닝 쇼크 그리고 재고 증가 조심해라. 이 수식어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예요. 그러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대들이 조심하라고 할 때 팔았으면 바닥에다 파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 안정된 모습 그리고 빅테크의 엔비디아의 주가라든지 글로벌 반도체 3대 장비업체 ASBL 또는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5거래일, 6거래일 연속 급등의 모습이 전개됩니다. 그러면 반도체 전반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제적인 조정을 보이고 안정을 찾는 모습이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관련 산업. 여러분 친환경은 대세잖아요. 거부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근데 친환경 관련 기업들도 시장이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대부분 친환경 섹터 또는 2차 전지 이쪽 부분에 지원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물론 미국으로 와서 사업을 해라 이런 부분은 약간 좀 마음에 좀 들지는 않지만 그래서 친환경 관련 산업은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후위기 관련 이런 부분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고요. 이미 지구촌 기후위기는 한계를 넘어선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섹터가 나왔죠. 친환경 에너지, 하나솔루션, 미국 모듈 부분 1위의 기업 친환경, 태양광 쪽, 하나솔루션,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풍력타워 아주 기술력이 월등한 CS윈드라든지 태양광 폴리실리콘의 OCI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 섹터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가가 전혀 훼손이 안 된 기업들 이게 이제 거의 2차 전지죠. 포스코 케미칼을 필두로 해서 에코프로 또는 대주전자 이런 2차 전지 섹터에 있는 전반의 종목군들 앞으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이 떴으니까 약간의 완급 조절은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앞으로 상당히 이런 종목군들은 성장을 매개체로 아주 좋은 그런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힘내시고 여러분 지금 변동이 굉장히 높지만요.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지금은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 좋은 회사를 많이 살 수 있는 아주 박앤세일이라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직까지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도 되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된 기업 많다. 그리고 성장성에 포커스를 맞춘 업종군들도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반도체부터 포털 관련주까지. 자, 그러면 위원님 조금 세부적으로 저희 다가가 보도록 할게요. 어느 업종을 조금 더 면밀하게 지금 시점에서 보는 게 좋을지 조금은 헷갈립니다. 반도체 지금 투톱이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업황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턴어라운드가
임박했다는 신호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여길 봐도 될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가격적 메리트가 더 부각된 곳에서 저희 공략 포인트를 잡아볼지 궁금합니다. 하나만 좀 꼽아주신다면요. 예, 일단은 뭐 시장 전체 안정의 버팀목은 반도체로 봐야 되겠죠.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만 지금 장세를 한 단어로 수식어로 말씀을 드린다면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경기가 침체되면 경기 민감 산업 반도체의 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반도체 전반에 대한 업종에 대한 불안감. 야, 이게 앞으로 반도체 업황 좀 힘겨워. 이런 부분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시세를 갖다가 접목시키면 그래서 반도체 어떻게 할 거야? 반도체 주가를 보면은 연중 최저점 수준에서 최근에 한 열흘 전부터 이제 조금씩 반전이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어떤 시장 내용, 경기가 좋다든지 실적이 좋다든지 실적이 나쁘다든지 경기가 침체한다든지 이런 거와 동행하는 게 아니고요. 선제적으로 항상 움직이는 것이죠. 이걸 뭐 6개월 먼저 움직이기도 하고 또 종목에 따라서는 약간 편차는 있지만 선제적인 이런 조정이 지금 전개됩니다. 따라서 반도체 전반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반도체 대표 기업들도 최근에 미국장 상승을 주도하는 이런 모습이고요.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를 필두로 한 기술주들 전반이 최근 시장 안정을 주도하는 모습이에요. 이거 뭘로 설명해요? 지금 뭐냐면은 업황에 대한 부담되는 내용들이 연일 계속해서 나오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이 계속 하락의 모습.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합니까? 야, 반도체 앞으로 안 좋아. 경기도 안 좋고 힘들어. 재고도 많대. 그럼 그런 불안한 사람들이 종목에 대한 불안감으로 매도를 하겠죠. 매도를 하곤 해서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불안한 A라는 그룹,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불안한 A라는 그룹은 매도를 하고 삼성전자가 이 정도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B라는 그룹하고 손바뀜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바꿔보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집단이든. 야, 새로운 집행부로 바꿔보자. 기존에 좀 힘들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손바뀜이 일어나면 신선한 긍정적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주가는 업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반전이 나옵니다. 따라서 반도체 전반은 앞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룹을 저희가 해봤는데 A인지 B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중에서 한 종목을 저희 꼽아서 구체적인 전략 고민을 좀 해볼까 봐요. 워낙 종목군이 넓게 펼쳐져 있고 반도체가 워낙 시장을 이끄는 그 핵심 이슈이기 때문에 좀 세세하게 좀 많이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위원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위치에서 보시는 탑픽은 뭔가요? 공개해 주신다면요. 물론 이제 시장에서 탑픽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또 등치도 크고 또 상승이 또 뭐 마음에 좀 안 든다고 그럴까요? 탄력적인 모습은 잘 안 보이죠. 그러나 시장 전체를 받쳐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DB하이텍을 그때도 얘기했죠. DB하이텍은 지금 당시 말씀을 드리고 나서 10% 이상 아주 좋은 모습으로 지금 상승이 전개되고요. 오늘은 또 DB하이텍 못지않게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주가는 형편없는 오늘도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장이 좋은데 그 종목은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해성 DS라는 기업입니다. 이 해성 DS는요 기판 관련 기업인데요. 특히 이제 반도체 기판은 전자제품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전제품에도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즘에 주가가 빠지는 주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경기 침체 우려. 가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좀 뭐 TV나 이런 것들의 매출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 그래서 가전에 대한 부담감 그런 부분이 많이 회자되면서 주가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연중 최저점이고 오늘 시장이 좀 무난한 모습을 보이는데도 지금 오늘도 지금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보면은 좀 어렵고 힘들지만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런 좋은 회사들이 시장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나치게 지금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성 DS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T 제품에 대한 수요, 가전에 대한 수요 둔화가 좀 부담이 된다라면 그러면은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긍정적이잖아요. 그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자동차용 반도체 기반, 차량용 반도체 기반은 상당히 앞으로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 거와 부정적인 거 있는데 부정적인 부분으로 이미 주가는 선 반영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3분기 매출액이 2,240억대 수준을 지금 보일 것이고요. 이건 전년 동기 대비 100%가 넘는 실적의 성장입니다. 또한 영업이익도 570억 정도 수준의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도 지금 100%, 정정합니다. 매출액은 30%고 영업이익은 100% 수준의 신장이 예상이 되고요. 작년 실적을 금년도 상반기에 거의 대부분 작년 1년 동안의 실적을 거의 대부분 이루었고요. 이번 3분기 실적으로 상당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대폭 신장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돈 잘 벌고 실적 좋고 그리고 주가는 연중 최저점인 해성 DS 여유 있는 투자자라면 지금부터 물량을 조금씩 확보하는 이런 전략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가격적인 전략도 저희 포인트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목표가 어디까지 잡을지, 그리고 시장이 만약 변동성이 커진다면 손절 라인도 꼭 필요할지 조언 부탁드릴게요. 현재 가격이 38,250원인데요. 목표가는 6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지난번 DB하이텍도 목표가를 상당히 높게 잡아드렸는데 이제 시장이 바닥을 만들고 안정이 찾으니까요.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3만 지금 4,700원, 솔정가는 34,700원으로 여러분들 해성 DS 매력적인 가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장에 대한 판단과 함께 지금 공략 가능한 종목까지 이야기 쭉 풀어가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신의 한수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MTNW 명성욱 어드바이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위원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